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국연대의 주동식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우파가 정치를 한 적이 없다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공감대를 많이 얻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파는 건국도 했고 산업화도 했다. 하지만 정치는 한 적이 없다. 반면 좌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치만 했다. 그게 그 결과가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이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파 정당도 있고 우파 정치인도 많고 또 우파들이 건국도 하고 산업화도 했는데 그게 모두 정치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를 한 적이 없다는 건 그런데 무슨 의미일까? 충분히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제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뭘까요? 다양하게 이제 정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정치라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제시를 해서 대중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대중들의 생각을 바꿔 가지고 대중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조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그 정치 투쟁에 나서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정치 권력을 쟁취해 오는 것, 그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조직,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우파들은 이런 식의 정치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들을 설득하고 동원하고 조직하기보다는 이미 조직화되어 있었던 그런 집단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동원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행태에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우파 관변 조직을 주로 동원했죠.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파 조직들. 문제도 좀 일으키고 많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해서 순수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대중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 군인들이 주역이었습니다. 5.16의 주역이었던 정치 군인들은 사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그룹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고 또 가장 잘 조직화된 규율을 갖춘 그런 집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산업화를 앞두고 그들의 정치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저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런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토대가 닦여진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이 우파 청년 조직들과 그리고 정치 군인들의 기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조직들이 대중들의 자발성에 근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에서부터 설계해 가지고 내리꽂는 그런 정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우파의 정치는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국회 파견 업무에 더 좀 가까웠던 것 아닌가. 단적인 사례가 사공화국 유신 정권이죠. 당시에 유신 정부의 즉 유정의 국회의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임명했던 것이거든요. 그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정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말 그대로 관료 조직에 더 가까웠던 거 아닌가. 국회의 3분의 1이 사실상 관료 조직이었다는 이야기. 이게 민의의 대변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죠. 이런 방식은 분명히 필요했던 측면이 있었겠지만은 우파 정당의 뿌리를 약화시켰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파 정치는 정치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정 업무의 일환이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의 정치는 효율성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가장 이제 저는 우파 정당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리더십 창출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5공화국 이후에 정치 군인들이 정치에서 완전히 퇴장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겨났는가? 우파 정당 내부에서 정치 리더십의 공백이 저는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치적 능력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우파를 이끌었던 그런 리더십들, 정치 군인들의 군부 엘리트의 그 역할이 사라지면서 그 공백 상태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이라는 그 노예한 정치 기술자 한 사람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당이 온갖 이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 바로 이제 그런 정치적 무능력의 증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수혈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수혈된 인물들이 정치 경력이 쌓이고 선수가 쌓이면서 정치 지도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양당 정당 구도에서 선거는 정치 리더십을 창출하는 검증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대 정당 가운데 하나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유권자의 제대로 된 검증을 받는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양대 정당 구도에서.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은 둘째치고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투표가 갈리는, 그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현실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을 그 후보를 잘 알고 그 후보를 지지해서 표를 준다기보다는 그 상대인 민주당이 미워가지고 그 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표를 준 거 사실 아닙니다.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냥 국민의힘이 미워서 무조건 민주당 지지자 후보를 에게 표를 줬던 거. 그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뭐 상식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게다가 지역 구도까지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뭐 작대기를 세워놔도 당선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작대기를 세워놔도 당선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반대편에 하다못해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인물을 들여놔도 당선되기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치 지도자들이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천은 말 그대로 밀실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서로 담합하고 거래하는 그런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내부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이권이 거래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천에서는 한마디로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유권자들에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먹혀드는 간판이 중요해집니다. 간판. 유권자들이 굳이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얼른 보고 저 사람이 얼마나 번들어한 그럴싸한 간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교수, 근데 제가 이분들을 꼭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호사나 교수, 그리고 지식인, 뭐 이름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업가, 이런 분들이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공천을 받게 되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것도 식상했는지 온갖 다양한 이슈, 특히 뭐 인권이니 뭐니 페미닌이 뭐니 하는 이슈로 여론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당에 들어와서 그냥 쉽게 공천을 받고 또 쉽게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례가 너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나쁘다는, 아니 그분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다른 영역에서 성공했다는 것하고 능력을 발휘한 것하고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분들 간판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런 거 이거 따지는 거 귀찮게 여기는 유권자들에게 그냥 좋은 이미지로 그냥 다가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지가 정치는 아니거든요. 이미지는 좀 다른, 한마디로 말해서 연예계나 그런 데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정치에서 과연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진짜로 정치에 요구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
현재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이미지 정치는 그냥 쇼 비즈니스일 뿐이고 정치적인 이권 거래에 가깝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이렇게 임기가 끝날 때마다 거의 절반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통계를 받아봤더니 뭐 40%까지 없는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건 굉장히 높은 교체율입니다. 임기가 끝날 때마다 국회의원 절반이 갈려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유권자들의.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 요구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천 때마다 낡은 인물들 쳐내고 새로운 인물로 내세워야 한다. 그 목소리 요구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3선 이상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 혁신 이야기만 나오면은 청년 정치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 뭐 하지만 저는 이런 모든 논의가 그리고 지금 현상들이 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피상적인 이야기다. 그냥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당원에게 공천권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에게 공천권이 주어져야지 정치인들이 그 당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콘텐츠를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경력, 프로필을 내세워 가지고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정상적인 메커니즘 프로세스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당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하고 동원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쟁취해 내는 게 바로 그게 정치의 기본적인 바로 본령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는 적어도 자기 연설문은 자기가 쓰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도자 가운데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대부분 비서관들이 써주고 그건 그냥 낭독, 대독하는 분들이 저는 아마 굉장히 대다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청와대에 계시는 A4모라는 거 하는 분은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정치인들이라 해서 크게 다를 것인가. 그렇게 자기 연설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해도 애초에 그런 연설문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당원들의 지지나 공천 여부와 그런 연설문이 상관이 없는데 누가 그런 데 굳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 메시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정치인에게서. 이게 정치입니까?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정치 메시지가 유통되지도 않고 정치 메시지가 리더십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정치적인 제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치가 살아나지 이런 제대로 된 정치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유가 권력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 완전히 오염돼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당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당원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또 의무를 다하는 진성당원, 국민의힘에서는 책임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천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치인들이 자기 메시지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그래서 설득하여서 리더십을 인정받을 때 우파는 비로소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는 다른 말로 리더십 창출 프로세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파는 그동안 정치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원래의 의미의 정치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파는 분명히 정치만 했다는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좌파 정치의 특성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